자, 그러면 교재 페이지 87쪽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제 생각에는요, 이번 시험 36회 시험에서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픽, 이종호의 픽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나온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시험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시험에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리. 나중에 안 나왔다고 지랄하지마. 그런데 아마 안 나왔다고 뭐 이렇게 사과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정말 높다. 일단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요 단어 한번 볼까요?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높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아마 생산성이 높겠죠, 그죠? 수확량도 많을 거고, 아마 질적으로 우수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땅을 우등지라 그래요, 우등지. 예. 그럼 비옥도가 떨어져서 수확량이 적고 생산량이 적은 땅은 열등지라 그래요, 열등지. 그리고 비옥도가 너무 떨어져서 겨우 생산비만 건질 수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또 우리는 최열등지라고 하기도 하고 한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옥도를 가지고 토지를 몇 등분 하냐면 3등분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토지의 한계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한계지는 농촌토지 한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토지 한계지는 비옥도가 제로, 정말 너무 비옥도가 낮아서 겨우 생산비만 건질 수 있는 땅을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자, 토지를 비옥도 가지고 질적 차이 가지고 3등분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지가 있어요. 우등지, 열등지,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뭐라 그래요? 한계지. 그러면 한번 대답해 봅시다. 비옥도가 높은 땅은요, 수확량이 많겠지? 그걸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내다 판 가격을 매상고라고 하기도 하고요, 곡물의 가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곡물의 가격이라고 통일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농작물을 내다 팔았어요. 그 총액을 뭐라 부른다? 가격. 그럼 내다 판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고, 얘는 싸고, 얘는 제일 싸고 그래요. 근데 비용, 이 생산비를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비용은 비슷하게 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등지라고 해서 비용이 특별히 많이 들고 열등지라고 해서 비용이 특별히 적게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용은 똑같이 200만 원 들어갔다. 뭐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쓰는 비용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우등생이든 합격을 못하는 열등생이든 비용을 특히 다르게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용은 비싸게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지대가 먼저 아세요? 지대는요, 방금 얘기했던 가격에서 방금 얘기했던 생산비를 빼고 남은 것을 지대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500에서 200 빼면, 300에서 200 빼면, 200에서 200 빼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어디에서는요,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대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편안하게 들으세요. 뭐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나온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란 말은 단위 면적당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함에 따라서 총 수확량은 증가되지만 추가적인 수확량은 점점 체감된다는 겁니다. 이 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데,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서 알겠지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자, 한번 써볼게요. 제가 누구는요, 지대는요, 무엇에서요? 가격에서요. 뭘 빼고요? 비용 빼고 남은 것이 뭐다? 지대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그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가격이 결정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이 비싸면 지대도 비싸고, 싸면 싸고, 형편이 없으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결정하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따라해보세요. 가지. 가지 알죠? 가지. 저는 식감이 안 좋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좋아하더라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요. 누가 누구를 결정한다고?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지대는 무엇에서? 가격에서 무엇을 빼고? 비용을 빼고 생산비를 빼고 남은 두 글자. 남는다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잉여라 그럽니다. 이 정말 유식한 말입니다. 남았어, 이걸 두 글자로 잉여, 네 글자로 이걸 갖다가 불로소득이라 그래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로 본다. 불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무엇에서? 가격에서 무엇을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뭐 잉여가 불로소득이 지대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끝났습니다. 이리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끝났어요.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세 글자로, 비옥도 네 글자로, 질적 차이, 토지의 뭐야? 생산성, 법칙 하나, 수학 체감, 한계지는 지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게 0이라니까. 그곳을 한계지라고 한다니까. 그리고 뭐가 뭐를 결정한다고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 가지.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누구는? 지대는 무엇에서? 가격에서 뭘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누구는요? 지대는요. 무엇에서? 가격에서 뭘 빼고요? 비용 빼고 남은 잉여다. 비용을 생산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비용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이었으면 비용 빠질 때 같이 빠졌었어야 돼요.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빼고? 비용을 빼고 남은 두 글자? 잉여라고 보는 겁니다. 네 글자로?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런 단어들 들리면 전부 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에요. 자, 잘 들어요. 비옥도, 토지의 질적 차이, 생산성, 수학 체감의 법칙, 한계지에서 지대 제로, 가격이 지대 결정.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이 지대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다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비용이에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아니에요. 비용 아니면 두 글자로 뭔데? 잉여. 네 글자로는요? 불로소득을 지대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이걸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제는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요, 비옥도 한계지 지대 없어요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옛날에는요. 그것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을 다 알아야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가자. 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요, 토지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대요. 이걸 갖다가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뭐하고 있다는?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즉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 하면요? 요구하면요. 뭐 하면? 그 지대를 가진, 땅을 가진 놈이 지대 내놔 이렇게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하는데,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답니다. 사유화된 토지를 누군가가 지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생산력이나 비옥도는 관계 전혀 없고요. 땅값, 지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니까 지대가 발생하더라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비옥도가 형편이 없어서 겨우 생산비만 건질 수 있는 땅,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땅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한계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옥도가 형편이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땅을 빌려주면서 현실적으로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는 잘 있다 없다? 없다. 지대 내놓으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뭐예요? 존재하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에요. 다른 지대설들은 전부 다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어요. 기념을 하나 기억하시죠?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설? 절대지대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절대지대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절대지대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혹시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지대설에서는요, absolutely 지대가 존재한다. 이렇게. absolutely 지대가 존재한다. 오케이? 그러면 절대지대설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우리 반이 마을이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지주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계룡선생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매년 뭐를 지불하고, 지대를 지불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더러우면 강의 준비해서 강의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지주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대를 주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입니다. 원래 제가 요런 관상학적으로 이런 관상들이 지주 관상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석진갓처럼 생긴 지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주 관상이 아니에요. 소장농 관상이에요.
원래 지주관상들이 목이 좀 짧고 이렇게 약간 배도 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지주관상입니다. 이건희 관상이라고 해요. 삼성 이건희 관상 이런 관상들이 지주관상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제가 날짜 기억하세요. 1월 1일 날 여러분들 다 불러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기 제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서 그러니까 작년 2배 지대를 내놓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작년 2배. 그럼 일단 1월 1일 날 뭐가 먼저 올랐지? 지대가 먼저 올랐지? 맞아요? 1월 1일 지대를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러워도 여기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작물을 재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곡물을 언제 팔지? 가을에 팔겠지. 가을에 수확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곡물 가격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비싸지겠지. 뭐가 먼저 올랐지? 지대가 먼저 올랐지. 그리고 뭐가 올랐지? 가격이 오르는 거야. 1월 1일 날 뭐가 먼저 오르고 지대가 먼저 오르고 가을에 뭐가 오르는 거야? 곡물의 가격이 오르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지랄지랄 한다고. 아니 왜 이렇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 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놈 때문에 그렇다. 이종호 저놈이 1월 1일 날 많이 올려서 지대를 많이 올려서 나는 지금 곡물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작년보다 뭐가 많이 들었다. 중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 즉 뭐가 많이 들었다. 생산비가 많이 들었다. 그래서 지대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대는 두 글자로 비용.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세 글자로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지대로는요 딱 이거예요. 지대를 비용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하는 거예요. 지대를 비용으로 볼 거야 안 볼 거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비용으로 안 봐요. 뭐에서?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걸 지대로 본다니까. 비용을 안 본다니까. 지대를 뭘로 봐요? 잉여로 봐요. 네 글자로 불로소득.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1월 1일 날 이종호가 뭘 많이 올리고 지대를 2배 정도 올리고 1월 1일 기억하세요? 지대가 오르고 어차피 농작물은 가을에 수확하니까 가을에 뭐가 오르는 거예요? 곡물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누구는? 지대는 뭐를 상승시키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살짝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싫으면 다음 진도 선택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저한테요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액과 절대. 간혹 저한테 OX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관식이에요. O 하시면 안 돼.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자, 배운 걸 그대로 암기까지 하는 이 기가 막힌 시스템 내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에?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대답은 해야지. 차액과 절대로. 마르크스. 절대. 리카도. 차액. 비옥도. 차액. 토지의 질적 차이. 차액. 토지의 생산성. 차액. 리카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차액과 절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 자체. 절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절대. 요구. 절대. 수학 체감의 법칙. 차액.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어요. 절대. 유일합니다.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어요. 차액.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합니다. 차액. 지대가 먼저 오르고요. 1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격이 올라요. 절대. 지대 가격이 결정하는 거지. 지대는 비용입니다. 절대. 지대는 생산비입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비용과 생산비는 같은 말입니다. 환장하겠네. 자, 지대는 비용입니다. 절대. 지대는 생산비입니다. 절대. 지대는 불로소득입니다. 차액. 지대는 잉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장담합니다. 시험장에서 절대로 안 틀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 발생 원인을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에 두고 있고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한계지는 하나도 안 남으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먼저 오르고 지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면 절대지대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즉 토지의 소유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하고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1월 1일 날 이종호가 지대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가을에 곡물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 찾습니다.
지대는 목적어 쳤습니다.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요것만 딱 정리하시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100%씩에 나오는 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을 절대로 안 틀리는데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시험에서 리카도만 나오면 절절 기고 마르크스만 나오면 쩔쩔 매고 그런 우리 수험생들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럼 요까지 4개. 자, 보자. 여러분들 제가 혹시 또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4번까지 배웠거든요. 4번까지 배웠으니까 제가 물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칠판 보세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요. 토지 이외에서 생기고요. 인간에서 생겨요. 일시적,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수익입니다. 몇 번? 2번. 비옥도, 수학 체감, 질적 차이, 생산성, 가지, 가격의 지대 결정해요. 한계지에서 지대 없고요. 지대는 잉여, 불로소득입니다. 몇 번? 3번입니다. 3번. 계속 갑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요. 1월 1일 날 그 이종호가 지대를 먼저 올려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곡물의 가격을 올리거든요. 지대는 곡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글자 비용, 세 글자 생산비로 바라보는 관점은 몇 번? 4번이고요. 토지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입니다. 얘는요. 영구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몇 번? 1번입니다.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1번 파레토의 경제지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티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헤이그의 마찰비용 이론을 공부하시면 되는데 5번 공부하시면서는 7번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5번의 튀넨의 위치지대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한번 바라봐 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자, 튀넨의 지대설은요. 일단 제목이 위치지대설입니다. 위치지대설. 근데 이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농업입지론 주장하신 분인데 고립국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발표된 이론이라서 고립국 이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튀넨은 리카도의 차익지대설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중 누구 이론을 좀 더 발전 응용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가능성은 100%짜리라 그랬습니다. 자, 갑니다. 매상고가 뭔지 아세요? 매상고는 가격이에요. 매상고는 아까 한번 했었어요. 가격. 농작물 내다 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격이라고. 곡물의 가격 그러기도 하고 곡물 가격의 총액 이걸 갖다가 세 글자로 매상고라 그래요. 자, 그럼 저 보세요. 자,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뺀 거다. 그게 지대다라고 주장하신 분의 이름은 누구? 다시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뺀 거다. 남은 게 지대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 이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에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튀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갑시다.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게 지대다 그러면 누구의 지대론이라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고요. 아까 필기도 했는데 필기 2번 했는데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뺀 거야. 그럼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여기도 필기했는데 여기 필기 다 했다. 우리 아까 다 하더라. 내가 다 봤어 내가.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뺀 거다.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 그랬어. 맞아요? 그러면 지대는요. 가격에서 비용 빼고 잘 들어요. 수송비까지 뺐어. 이게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물었을 때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인지 튀넨의 위치지대설인지 얘기해봐요.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만 뺀 거야. 그리고 남은 게 지대야. 그럼 이건 누구의?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고, 자,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받고 수송비까지 뺀 거야. 이거는 누구의? 튀넨의 위치지대설입니다. 그러면 결국 원인은 딱 하나네요. 튀넨의 위치지대설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유일한 항목은 누구 때문이다? 수송비 때문입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꼭 좀 기억하세요. 이게 튀넨은 무슨 지대설이죠 이게? 제목이? 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다가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뜨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에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 자, 그럼 절 보세요. 도심이라고 하고 외곽이라고 할게요. 이거 위치 맞나 이거? 위치 맞아 안 맞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치가 좋은 곳을 어디라고 부르지? 도심. 위치가 나쁜 곳을 외곽. 논의 편의를 위해서 가격은 100 할게. 비용은 10 하고. 그러면 뭐를 다르게 할 건데? 수송비를 다르게 할 건데 잘 봐요. 수송비를 다르게 할 건데 자, 100에서 10 빼면 얼마 남아? 90. 90에서 10을 빼봐. 그럼 지대는 얼마? 80이고요. 10에서 80을 빼봐. 그럼 지대는 얼마 남아? 10이 남지. 그럼 질문요. 자, 보세요. 도심은 위치가 나쁜 곳, 좋은 곳.
좋은 곳, 이유를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도심은 수송비가 어떻게 들어가니까? 왜 적게 들어가죠? 접근성이 좋잖아.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니까? 그럼 지대는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많이 들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서 지대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놈이 올라갈 때 한 놈이 떨어지는 관계를 우리는 세 글자로 반비례라 그래요. 뭐라고요? 반비례. 그럼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아직은 안 배웠는데 반비례를 그래프에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비례를 그래프에 옮기면 무조건 따라해 볼게요. 이거 입에 붙이셔야 돼. 우하향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우하향. 항상 우로 가면서 얘기해요.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모양은 우상향이고 이건 비례라 그래요. 우상향은 뭐? 비례. 우하향은 반비례. 그래서 여러분들 우라는 말을 무조건 써요. 앞으로 경기가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앞으로 경기는 좀 우하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반비례는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비례는 무조건 우상향이고 그걸 그래프상에 옮겨볼게요. 자, 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중심지는 위치가 좋아요? 그럼 수송비는? 지대는? 많이 발생해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뭐가 많이 드니까? 수송비가 많이 돼. 그냥 비용하면 안 돼요.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는 떨어지다가 여기가 한계지예요. 한계지는 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계지는 원래 지대가 없어요. 한계지는 지대 없다는 걸 공부하지 마세요. 한계지는 지대 없으니까. 근데 한계지에서 유일하게 지대가 발생하려면요. 토지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야지만 발생을 해요. 그럼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은 누구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 유일할 거예요. 공부를 하실 때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서는 한계지 지대가 있고 티넨의 위치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고 그러면요. 외울 게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여러분들의 암기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결정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한계지는 지대가 있는 곳 없는 곳 없는 곳 한계지는 지대가 없는 거야. 어디 가도 한계지는 지대가 없는 거야.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건 누구의 무슨 지대설밖에 없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밖에 없다 그래 버리면 어디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없고 어디서 한계지에서 지대가 있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계지는 지대가 싹 다 없고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무슨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에서 유일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하향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는 그래프상에 옮겨 놓은 것을 한계지대 곡선이라 그래요.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 그랬어요? 우하향. 우하향의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반비례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도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적게 드니까?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뭐가 많아지니까 수송비가 많아지니까 지대가 떨어진다. 그걸 그래프상에 옮기면 뭐라고요? 우하향. 7번. 이거 우하향 맞아요? 안 맞아요? 맞고 이것도 우하향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농업입지론이거든요. 집약적인 농업과 조방적인 농업을 봐야 돼. 자, 집약적인 농업은요. 한계지대 곡선의 길기가 가파르다 그래요. 뭐하다고요? 가파르다. 조방적인 농업은 한계지대 곡선의 길기가 완만하다 그래요. 그러면 중심지에 가깝게 토지 이용을 하는 집약적인 농업의 기울기는 뭐하고요? 가파르고요. 외곽으로 나갈수록 기울기가 뭐해서 완만해야지 멀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약적인 농업은 기울기가 뭐하고요? 가파르고 중심지 가까이서 토지 이용을 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한 놈들은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곽으로 나갈수록 조방적인 농업이 토지 이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중심지 가깝고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를 얘기하는 거네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 위치지대설이라고 하고 이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뭐라고 한다? 수송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티넨의 위치지대설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군요. 자, 다시 한 번 더. 누구는? 지대는 무엇에서 두 글자? 가격에서 일단 두 글자 뭘 빼고 비용 세 글자 뭐까지? 수송비. 근데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누군데? 수송비인데 그 지대와 수송비의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도심 가자. 도심은 수송비가 어떻게 되니까? 적게 되니까 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뭐가 많이 드니까?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가 떨어지다가 한계지에 가면 지대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데? 우하향. 여기 기울기가 가파른 놈은 어디래? 중심지 가깝게 집약적이라 그래요. 완만하면 어디에? 외곽으로 조방적으로 이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이 훗날 이 티넨 이 사람을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혹시? 산업입지의 시초라 그래요. 이 사람이 산업입지 기틀을 잡으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는 누가 털을 잡으셨고요?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셨고요. 산업입지는요 티넨이 털을 잡습니다. 이 사람 이론이 훗날 알론소한테 영향을 미치고요. 알론소 이 사람 이론이 훗날 버세스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00년 뒤에 이 사람 이론을 가지고 버세스가 1925년에 뭘 발표하기 시작하냐면 동심원 이론이라는 걸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동심원 이론의 시초가 누군지 아세요? 튀넨이에요. 튀넨은요 당군 할아버지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이론을 다 응용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좀 이따 할 건데 알론소 이론을 공부했는데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알론소의 입찰지 대설이거든요. 그게 없어. 그럼 누구 찾아도 돼? 튀넨 찾아도 돼. 왜냐하면 알론소의 입찰지 대설도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튀넨한테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알론소 가야 되는데 잠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알론소 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요거요. 자, 헤이그란 사람의 무슨 이론이 있는데? 마찰 비용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비용은? 마찰 비용. 마찰은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가면 저랑 허프의 공간 마찰 계수 할 때 마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은 마찰의 가벼운 뜻만 기억할게요. 마찰은요,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걸 마찰 비용이라 그래요.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비용을 갖다 마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마찰 비용이 누구와 누구의 합이냐면 지대와 교통비 합이에요. 누가 누구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 자, 네 글자는 두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자변과 우변이 어느 정도 글자 수가 맞아야 돼. 네 글자는 두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네 글자, 다섯 글자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지대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 합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네 글자 무슨 비용이? 마찰 비용이 두 글자, 지대와 세 글자, 교통비의 합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써볼 테니까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여러분 방금 했어. 방금 여러분들 뭐 하셨냐면, 방금 했어. 마찰 비용은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교통비가 뭐지? 수송비지 뭐. 이게 뭐지 뭐? 운송비지 뭐. 교통비가 운송비고 수송비고 뭐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마찰 비용을 100을 박았어요. 100을. 자, 그럼 대답하세요. 교통비가 90일 때는 지대가 얼마고? 12. 아니, 이거 두 개 합해야지 이게 나온다니까. 그럼 교통비가 10이면 지대는 얼마? 90.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러면 도심에 가까울수록, 자, 대답하세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뭐가 적게 들어요? 교통비가 적게 들어요? 그럼 지대는 어떻게 발생하고? 많이 발생하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점점 뭐가 많이 들어서,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지대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누구와? 지대와 뭐예요? 교통비의 관계는 무슨 관계? 반비례. 아니, 그러면 저를 보고 지대와 수송비,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를 위치 가지고 설명한 사람은 누구의 무슨 지대설? 튀넨의 위치 지대설.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마찰 비용으로 설명하면 누구의 무슨 이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대와 교통비 반비례 관계 떠놓고 지문 5개 중에서 헤이그랑 튀넨을 같은 지문에 위치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수송비와 지대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는 문제 풀다가 이거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가 뜨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무조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일단 첫 번째는 누구예요? 튀넨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방금 헤이그. 아직은 안 배웠는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 유명한 베버라는 분입니다. 근데 베버예요. 튀넨은 무슨 지대설에서 수송비를 중요했냐면요, 위치 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뭐 어디에서요? 마찰 비용 이론에서.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배우면 엄청 쉬워요. 베버는 채소 비용 이론에서. 그래서 원 지대설, 투 비용 이론입니다. 지대설은 뭔 지대설? 위치 지대설. 비용 이론은 무슨 비용과? 마찰 비용과 채소 비용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은 튀해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요? 튀해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튀해배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베토벤의 가곡 이히리베 디히 있습니다. 이리베 디조 비두미 하는 노래 있습니다. 이리베 아니고 뒤해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해배 디조 비두미 이렇게 뒤해배 됐어요. 뒤해배 튀넨 헤이그 베버는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쓰고 계세요? 안 써도 되는데. 쓰셨으면 맞아 쓰세요. 안 써도 되는데. 맞아 쓰세요. 맞아 쓰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안 써도 됨이라고 하나 더 써주세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한 개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개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똑같습니다. 마찰 비용 이론은 지대와 교통비 합인데, 이 지대 교통비 둘의 관계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반비례 관계.
특히 뭘 강조했냐면 교통비 강조하신 분입니다. 교통비.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요건 증가합니다. 요거는 감소하고요. 이 교통비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이 튀넨입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론소 입찰지대설. 자, 알론소 입찰지대설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도 튀넨이 이런 응용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A 기업이 있고요. B 기업이 있고 C 기업이 있습니다. 질문. A, B, C 중 가장 집약적인 놈? A. 가장 조방적인 놈? C. 근데 제가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눠볼게요. 기업 구간, 니은 구간, 디귿 구간입니다. 자, 기업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좋습니까? A. 근데 니은 구간에 가니까요. 누가 지대 지불 능력이 제일 좋습니까? B. 디귿 구간에 가니까요. A는 입지 경쟁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디귿 구간에서는요. 누구와 누가 입지 경쟁을 하죠? B와 C만 입지 경쟁을 해요. 맞아요? 누가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대요? C. 그럼 여러분들 각 구간마다 지대를 제일 많이 주겠다는 놈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윗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윗부분. 윗부분을 연결하는 곡선. 요 윗부분만 연결하는 곡선을 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아, 쌤 이거 입찰지대 곡선 아닌데 이거? 이거 입찰지대 직선인데? 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무슨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고요? 윗부분. 그런데 왜 이걸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업은 2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겠지? 그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다 그려드린다 지금부터. 잠깐 자서보고 계세요. 내가 지금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다 그려드리겠다고 내가 잠깐 자서보고 계세요. 나는 무수히 많은 기업들을 다 그려드릴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어느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고요? 윗부분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곡선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오케이? 이 곡선을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런 식이거든. 요런 식. 자, 근데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가장 도심에는 뭐가 이용되는지 아세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어요. 무슨지? 상업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거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업지가 나와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업지는 가격이 싸고 비싸고 공업지는 가격이 싼 건 똑같은데 기울기 한번 볼래요? 기울기. 상업지는 위치가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도로 하나 사이다 두고 가격이 팍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상업지는 그 기울기가 뭐하다? 가파르다. 공업지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긴 하긴 하는데 그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양을 갖다가 글자로는 이상하게 표현을 해요. 자, 저 따라만 해보세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 말을 쓰면 그렇게 낸다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 그래야지 기울기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뭐하고? 가파르고. 외곽으로 올수록 기울기가 뭐하다? 완만하다.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입찰지대 곡선인데 입찰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입찰은요. 어디 가면 많이 쓰는 말이냐면 경매장. 자, 가자. 자, 경매장에 가면 한 개 물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찰서를 써냅니까? 누구에게 낙찰됩니까? 최고가. 끝. 입찰지대 곡선은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은 자, 가자.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데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나와. 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이 됩니다. 즉 여러 지대 곡선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하는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고요. 모양이 원점을 향해서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원점을 향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기울기 가파른 놈들은 어디로 가고요? 도심으로 가고요. 맞아요? 어디 갔어? 기울기 완만한 놈들은 어디로 갑니까? 외곽으로 갑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입찰지대설을 시험에서 봤어. 근데 지문 5개 중에서 입찰지대라는 표현이 없어. 알론소가 없어. 누굴 찾아도 돼? 튀넨 찾아도 되는 게 어차피 우하향 이게 누구의 이론이었어? 튀넨의 위치지대설이었잖아. 올해 기출문제가 그랬어요. 시험에서 입지 경쟁 벌입니다. 입찰지대 생깁니다. 근데 지문 5개 중에서 뭐가 없었어요? 알론소 입찰지대가 없었어요. 그럼 누굴 찾아도? 튀넨의 위치지대설을 찾아도 관계없습니다. 튀넨이 아버지라니까요. 입지이론의 시초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필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좀 알려드릴 건데 집에 가셔서는요.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뭐야? 이것만은 꼭. 가자. 차익지대설은 뭐야? 리카도
비옥도,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 없고, 가지, 불로소득, 잉여.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은요. 마르크스, 소유 자체, 요구, 한계지 지대 존재, 지가, 생산비, 비용. 위치지대설은요. 튀넨, 지대와 수송비, 반비례, 한계지대 곡선, 우하양, 집약, 가파름, 조방, 완만. 입차지대 곡선, 알론소, 지대 지불 능력, 최대,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양.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비용은 누구와? 지대 플러스 교통비. 그래서 필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운송비, 교통비 강조하신 분은 누구 때고요? 뒤, 해, 배. 튀네는 어디에서요? 위치에서요. 헤이그는요? 마찰에서요. 배번은요? 최소 비용으로 해서 각각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제가 물으면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번호로. 아시겠어요? 지대 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한테 토지용이 할당이 됩니다. 초과인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인데요.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모양의 이것은 누구의 무슨 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인데요. 지대와 수송비의 반비례 관계를 위치 가지고 설명하면 몇 번? 5번이고요.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를 마찰 가지고 설명하면 몇 번? 7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 요구, 한기지 지대 존재. 지대가 1월 1일 날 먼저 오르고 가격이 가을에 올라요. 지대는 비용이고 생산비입니다. 몇 번? 4번입니다. 토지에서 영구적으로 생기는 초과 수입입니다. 장기적 초과 수입입니다. 몇 번? 1번. 파레토의 경제지대. 비옥도, 질적 차이, 생산성, 한기지 지대 없어요. 가격이 지대 결정해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지대는 가격에서 비용 빼고 남은 잉여, 불로소득 몇 번? 3번입니다.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는 초과 수입이고요. 요거는 일시적, 단기적인 수입입니다. 몇 번? 2번.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안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Who am I? 내가 누굴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